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다들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나요?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이제 아침에도 바쁜데 그냥 밥을 그냥 뭐 그냥 개 눈에 뭐 감추듯이, 그렇게 먹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자, 좀 바쁘고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중요한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24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4년은 제가 이제 상중하더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상반기 괜찮지만 이제 하반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락이 끝나면은 이제는 정말 이제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7개 지역을 제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참 제가 21년에 제가 진짜 소리 높여 얘기했었죠.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대구시장 완전 난리가 났다가, 자, 최근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치고 엑스퍼트로 들어가서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대구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전세 신구 플라워 차트로 갈 거고요. 대구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KB부동산 지수 데이터로 바꾸고 2022년부터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대구의 플라워 차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내려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진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달서구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8%.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달서구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대구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 기준이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세가 감소는 많이 줄었네요. 자, 그 다음이 대구 중구. 자, 대구 중구는 어때요? 하락하다가 작년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재차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덜 떨어진 데가 어디냐? 북구입니다. 대구 북구. 그래서 대구 북구가 이제 보시면 지난 22년 이후로 2년 한 반 정도 동안에 대구 북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적게 떨어졌고, 그 다음 동구, 달성군, 중구. 보시면 어때요? 수성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서울은 강남, 인천은 송도, 대구는 어디? 바로 수성구. 그래서 대구의 수성구가 가격 하락에 대한 수성을 제일 잘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다르죠. 달서구 빼놓고는 수성구가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비싼 데라고 해서 절대 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자, 여기서도 누가 제일 덜 떨어졌어요? 제일 작게 하락한 게 북구, 그 다음 동구, 중구, 남구, 수성구 어디 있어요? 얘 거의 제일 꼴등이죠. 수성구도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걸 보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계속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나 전부 다 여전히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나 뭘 봐도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리치고 우리 엑스퍼트 라이트로 들어와서,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잠깐만요. 대구로 세팅을 하고,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대구가 진짜 많이 싸졌죠.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3개월이 아니라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6월달 AI 가격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대구가 어디 있죠? 대구가 여기 있습니다. 대구. 이렇게. 자, 그래서 대구의 투자 점수는 여전히 한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매매가 살짝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2차 하락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가 지금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의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3%. 근데 지난 2018년 이후로 어땠어요? 계속 평균이 마이너스 8%죠. 그러니까 지난 2018년부터는 계속 대구의 매매가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좀 고평가 상태였다는 의미하고, 평균보다 낮죠. 그러니까 좀 별로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시기도 있었죠. 2017년 초반. 이럴 때는 이제 대구가 좀 저평가였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도 여전히 매매가에 지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지금 몇 프로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몇 프로죠? 바로 한 4% 정도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의,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 우리가 얘를 봐야
수요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수요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비싸서 못 사는 거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투자나 투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쌀 때 21년 6월 김기원이 미친 듯이 대구 너무너무 위험하다, 빨리 팔아라고 했을 때, 자, 이럴 때 사람들이 겁없이 덤벼들고, 이렇게 쌀 때는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많아야 부동산 투자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드디어 평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를 우리가 데이터로 가늠을 해봐야죠.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는 지금 한 14% 정도의 거품이 있는데, 자, 그런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얼마인지 볼게요. 지금 값이 86이고요. 평균 값이 87이고요. 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자, 저점을 일단 저는 1차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1차 저점. 2016년 8월달 82. 자, 1차 저점을 이 정도로 잡으니까 어때요? 82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요 4.7%, 5%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5%.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떨어지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70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7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18.6%, 즉 거의 2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늠이 되죠?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는 5에서 20% 정도입니다. 5에서 20%. 그리고 전세 저평가로 봤을 때는 14% 정도 돼요. 전세 저평가 중간 정도 되죠. 자, 그러면 대구의 아파트는 한 10에서 15% 떨어지면은 뭐다? 바로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대구 뭐 더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대구에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대구에 아파트 경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왜냐면 가격이 10에서 15%만 떨어지면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지난 20년 동안의 바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는 뭐예요? 경매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경매를 살 수 있죠. 경매 통계 데이터 한번 잠깐 대구 볼게요. 경매 들어가서 매각 통계 들어가서 대구를 볼 거고요. 지난 20년 보겠습니다. 우와, 대구 경매 물건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아마 5월달에 더 많아질 건데, 일단 5월달 건 아직 리치고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됐고요.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 건수가요, 지금 454건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경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아파트만 눌러볼게요. 아파트 경매 없대요? 예, 대구의 아파트 경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뭐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뭐 지역 방송 하면서 제가 좀 사투리를 좀 중간중간 썼는데, 제가 이 또 경상도 사투리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알겠지, 얘? 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얘, 지금? 경매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다? 지금 바로 시장에 공급이 계속 지금 늘어난다는, 왜? 이것도 공급이잖아요. 매물도 공급이고, 경매 건수도 매물이고, 시장의 입주 물량도 매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절대 공급을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매각률 볼까요? 자, 매각률이 뭐 한 22%에서 한 43%. 네, 괜찮죠? 아파트만 볼게요. 아파트만. 매각가율이 이제 65%에서 84%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10에서 15에서, 그러니까 지금 4월달 기준으로는 4월달에 85니까 15%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경매로 사면은 바닥에 산다 아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로 다 봤잖아요. 데이터로 보니까 한 뭐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한 18, 19% 빠지면 돼.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빠지면 돼요. 자, 근데 경매로 지금 매각가율을 봤을 때는 15% 싸게 사. 자, 그렇지. 우리 사투리, 대구 사투리 좀 잘하신 분 계시면 사투리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좀 배우게. 그럼요. 자, 지금 사면은 뭐다? 무릎 밑에서 사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자, 올라갈 때도 이성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이성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시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대구의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지금 당장 경매하세요. 경매해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대구에 보시면은 매매가보다 더 박살난 게 뭐냐? 바로 전세가입니다. 자, 지금 대구의 전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보이세요? 자, 이런 차트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의 전세가 지금 너무 싼 거야. 너무너무 싼 겁니다. 평균 67인데 지금 58이잖아요. 저점이 54인데 그러면 지금 대구의 전세가 거품은 거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냐? 자, 보세요.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매매로 봤을 때는 부산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이 대전이고요. 그 다음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몇 등이에요? 9등.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빼놓고 3등.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도 부산 빼고 그 다음이 대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전의 전세가 어디 갔어? 아, 대전의 전세가 와 5등이구나. 굉장히 높네. 그래서 이 순위를 보시면서도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울산 다음이 대구죠. 여기서 울산 다음이 대구죠. 아, 이렇게 봤을 때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크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크게 뭔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구의 전세가는 너무 싸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어때요? 평균이 6인데 지금 6.1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4.2입니다. 저점이 4.2. 자, 그러면 현재 값이 6.1이고 평균이 6이고 저점이 4.2. 자, 와, 이걸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요? 예, 30%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는.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어찌되건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증가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걸로 봐서도 한 대구의 아파트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경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현재 가격보다 20% 내가 싸게 입찰가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방 해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의 연간 임대료, 지금 예금금리와 비교한 걸 봐도 대구의 지금 월세 수익률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가 여전히 월세 대비해서 거품이 있는 거고 은행 예금이자가 지금 3.6%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빨간색이죠. 그래서 요 예금금리와 아파트 그 지역의 월세 수익률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죠. 즉 은행 이자보다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월세로 받는 게 더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매를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보다 평균 15%야. 15% 지금 싸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평균이 15%면은 싸게 낙찰이 되는 거는 20%나 그 이상으로도 낙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사는데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경매죠. 왜 뭐하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을 삽니까? 경매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대구에 지금 갭 투자는 힘든 게, 자, 지금 전세가율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밑에 있죠? 지금은 대구에 갭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매로 사면 15% 싸게 산다고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 싸게 산다고 했을 때, 지금 갭이 얼마예요? 100에서 67.8을 빼면 얼마입니까? 32. 그러니까 내 돈이 32%가 필요했어. 자, 그런데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20%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면 32 빼기 20 하면 얼마예요? 12.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경매를 받아서 이거를 내가 전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몇 프로밖에 안 들고 지금 대구에 아파트 살 수 있다? 12%. 자, 5억짜리 아파트 얼마면 산다? 1억 정도. 10억짜리 대구 아파트 얼마면 산다? 아니지. 잠깐만. 5억이면은 12%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네. 6천만 원. 10억짜리 아파트도 10%니까 1억 2천. 왜? 10억짜리를 내가 8억에 낙찰 받아서 전세를 얼마 줘요? 예, 6억 8천 정도는 내가 전세가 줄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지금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대구가 갑자기 또, 땡기네요. 네, 대구 좋습니다. 자, 대구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 어때요? 입주 물량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떨어졌던 건데, 이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된다? 24년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결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로